안녕하세요. 베이스볼뷰 앙코치입니다. 오늘은 제가 공을 잡는 방법과 그리고 공을 왜 그렇게 잡아야 하는 이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손가락에 힘을 줘야 되는 포인트를 직구, 커브, 슬라이더 이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구 먼저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직구를 잡을 때 어떻게 잡냐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면이 있고 반대로 이렇게 면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쪽 면을 이렇게 잡고 두 번째 손가락 이렇게 맞춰주신 상태에서 이렇게 직구를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엄지손가락은 그냥 밑에서 얹혀준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잡아주시고, 이 두 번째 이게 두 개의 손가락이 있잖아요. 이 손가락은 그냥 이렇게 안쪽으로 잡아주시는 것도 좋은데, 저는 공을 던질 때 이게 이렇게 걸리적거려요. 손에서 이렇게 걸리적거려서 저는 이렇게 빼버리거든요. 요거는 마음대로 하셔도 되고, 얹혀주시고, 그러니까 옆에 그냥 가만히 놔두셔도 되고, 빼버리셔도 돼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게 정석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구를 잡아주는 게 맞는, 이렇게 직구 잡는 방법이고, 또 옆면을 보면 이 옆면을 봤을 때 이 손가락 여기까지 딱 붙여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올려서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잡을 때 뭐 이렇게 잡으시면 공 더 잘 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면 거의 대부분 이렇게 빠지거든요. 여기 휙 빠져요. 그래서 그냥 얹혀주시는 게 일반적인 정석으로 알려드리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얹혀주세요. 그래서 직구를 잡을 때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여기를 잡았을 때 이 두 손가락의 길이가 다르기 때문에 이쪽 면이 조금 더 길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쪽 면을 이렇게 얹혀주시고 이렇게 균형을 맞춰서 잡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면을 잡았을 때 얹혀버리면 검지와 중지가 이제 균형이 안 맞게 되겠죠. 그래서 세 번째 손가락, 중지 손가락에 좀 더 많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균형이 좀 안 맞아서 이쪽을 잡아준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그러면 좀 더 잘 맞잖아요. 그렇죠? 두 개 손가락이 실발이 잘 걸리죠. 그렇죠? 이렇게 잡아주는 게 이제 일반적인 직구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어떤 분들은 저는 이렇게 잡는 게 공이 더 잘 쳐지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투심이고 이거는 포심이잖아요. 그래서 포심이란 개념 자체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자면, 이 면이 있잖아요. 이렇게 면이 하나, 둘, 셋, 네 개의 면으로 회전력을 이 네 개의 면이 많이 먹어라, 이렇게 회전을 많이 해라 라는 뜻으로, 무중력 상태에서 공을 던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공기의 저항이 있게 돼요. 그래서 이 네 개의 면으로 회전을 많이 해서 이 공기의 저항을 뚫고 가라는 느낌으로 이렇게 포심을 잡아주고 공의 회전을 시켜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는 방법과 왜 잡아야 하는지의 이유를 먼저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근데 어디 포인트에서 힘을 줘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공을 잡고 있을 때 여기 실밥을 이렇게 두 손가락 끝에 잡는 이유가 뭐냐면, 이 두 손가락의 힘을, 이 두 손가락이 이 공 실밥을 채란 뜻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얘가 힘을 풀고 있으면 정작 공을 칠 때는 힘이 풀려서 이렇게 빠지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손가락과 세 번째 손가락에 힘을 지그시 준다는 느낌으로 해서 이쪽 밑에는 그냥 얹혀주는 겁니다. 떨어지지 않게끔. 그래서 공을 잡을 때 이렇게도 버틸 수 있을 정도 해서 이렇게 끝에만 잡아주시고, 끝에만 이렇게 지그시 눌러준다는 느낌으로 공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너무 꽉 쥐지 마시고 지그시 누르기만 하셔도 공이 빠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붙어서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커브예요. 커브. 이렇게 깊게 잡는 분들도 있고, 알려주신 분들도 있고, 그리고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잡는 분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근데 이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어느 방향이든 상관없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공에 회전을 줬을 때 이 이게 네 개의 면이 돌아가는지, 아니면 이렇게 갔을 때 하나, 두 개의 면이 돌아가는지, 하나, 두 개죠. 그렇죠? 그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커브를 잡을 때는 이 손면이 있잖아요. 여기 면이 완전히 이렇게 꽉 붙여서 이 면 전체적으로, 이 면 전체, 붙어있는 면 전체에 힘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공이 이렇게 빠질 수 있게끔 손가락이 이렇게 다 맞물려서
회전을 시킬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이 회전이 많아지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직구와 다르게 직구는 이렇게 채는 거지만 커브는 이렇게 해서 공이 위쪽으로 빠지게 돼요. 그래서 이 위에 이렇게 빠지는 회전을 강하게 줘야지만 공이 많이 떨어지고 각도 커지고 스피드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완전히 잡고, 여기도 잡고 두 손가락으로 완전히 붙어서 강하게 빠질 수 있게끔, 그러니까 빼져 던지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잡는 겁니다. 그래서 힘을 전체적으로 이 면 쪽에, 전체 면 쪽에 다 줄 수 있게끔 잡아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끝에만 걸리게 되면 또 땅으로 치키고 막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커브 같은 경우에는 릴리스 포인트가 내 눈 앞쪽에서 나가는 게 좋습니다. 앞쪽에서 위쪽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앞쪽에서 눈 앞쪽에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위로 떠서 떨어지게끔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슬라이더입니다. 슬라이더인데 이것도 똑같이 뭐 이렇게 잡는 분들, 이렇게 잡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또 뭐 여기도 잡아야 되고 여길 잡아야 된다, 뭐 여기 잡아야 된다,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자기만의 방식으로 잡으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 면도 똑같이 4개의 방향으로, 이렇게 4개의 방향으로 돌아가는지, 4개의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서 이렇게 돌아가는지만 생각하시면 되는데, 슬라이더 같은 경우에는 공의 회전을 이렇게 주는 거잖아요. 횡으로 돌게끔, 이렇게 횡으로 돌게끔 주는 거기 때문에 이쪽 세 번째 손가락 약 살짝 요 정도 면으로 긁어주시면 좋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꺾였다, 이 손가락 끝에만 걸렸다 하면은 대부분 그냥 밑으로 좀 찍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면을 직구처럼 채준다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이 정도까지 힘을 준다는 느낌으로 쳐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직구를 잡을 때는 이렇게 손가락 끝을 지그시 눌러주시고, 슬라이더는 손가락 첫 번째 마디까지 힘을 주신다는 느낌으로 붙여주시고, 세 번째는 커브는 전체적인 면을 다 붙여서 빠질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회전을 했을 때, 만약에 이 공이 회전을 이렇게 했을 때 4개의 면이 다 이렇게 돌 수 있게끔 공을 회전시켜 주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오늘 공 잡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과학적인 원리, 그런 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이렇게 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이 손을 지그시 이렇게 누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지그시 누르듯이 좋아요도 지그시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정성스럽게 답글 남겨드리도록 할 테니까 꼭 댓글 남겨주시고요. 구독하기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